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승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소재 응용을 위한 전자기학 4부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는 저희가 어떤 전하를 띤 입자가 천천히 움직였을 때,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전파가 생기고 또 진행되는지를 배웠었죠. 자, 이번 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제약 조건을 다 풀고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그런 속도를 가졌을 때 그 전하가 어떤 식으로 전위를 갖고 또 어떤 식으로 전파가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전기적 전하를 띤 입자가 어떠한 식으로 거동을 하고 또 어떤 운명을 갖게 되는지 그야말로 완벽한 전자기학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임의의 전하가 아무렇게나 움직였을 때 1번 위치에 제가 있었을 때의 그 스칼라 포텐셜 phi1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phi1, 즉 1번 위치라는 것은 공간상에서 x1, y1, z1이라는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전하는 2번 위치에서 임의의 모양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저희가 수식을 하나 불러올 텐데, 저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phi 1, t, 즉 현재 시간 t에서 1번 위치에서 제가 관측하는 스칼라 포텐셜 phi는 다름 아닌 4파 입실은 제로분의 1 적분하기를 r12분의 로 가로 열고 2, t-c분의 r12 가로 닫고 dv2일 겁니다. 자, 여기서 전하가 조금 과거에 있었을 때의 전하량을 적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적분해 보면은 phi 1, t는 4파 입실은 제로분의 1 r12' 분의 q가 될 겁니다. 여기서 r12'은 다름이 아니라 2번 위치에서 1번 위치까지의 거리인데, 2번 위치가 어떤 때의 위치냐면 조금 과거, 즉 t-c분의 r12 만큼의 시간에서, 그 시간에서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간이 t라고 하면 c분의 r12만큼 과거의 시간에서의 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방금 제가 한 설명은 틀린 설명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틀리다는 거고, 만약 전하들의 움직이는 속도가 전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아주 느리다 하면 사실 방금 한 설명이 맞습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도대체 그러면 엄밀하게 말해서 정확한 식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여기서 보시면 보정항이 있습니다. 1 빼기 c분의 v sub r' 분의 1, 요게 들어가야만 정확한 식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하의 속도, 즉 vr', 과거의 전하의 속도가 낮으면 c분의 vr'이 거의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 보정항이 1이 돼서 처음에 설명했던 것이 맞는 설명이 되고, v sub r'이 c에 가까워지면 저 보정항이 더 이상 1이 안 되고 훨씬 더 큰 숫자가 되기 때문에 틀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설명드린 보정항이 도대체 왜 나타나는지 아주 간단한 예를 통해서 증명해보고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부터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보정항, 이것이 도대체 왜 나타나는지를 보도록 하죠.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큐브 형태의 전하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큐브, 그죠? 저희가 이렇게 갖고 노는 큐브가 아니라 그냥 정육면체 큐브. 그 큐브를 이 단면 모양에서 봤을 때, 그러면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 보일 거고, 한 변은 A라는 길이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 큐브의 무게중심이, 즉 가운데 점을 우리가 큐브의 위치라고 하고, 그 전하의 위치로부터 R12 떨어진 거리에 저희가 관찰자로서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1번 저 위치는 관찰자인 저희들이 저 큐브를 바라보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 큐브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가정할 것은 저 큐브의 크기 A가 저와 저 큐브까지 떨어진 거리 R12에 비해서 매우 작다. 즉 A는 R12보다 무지무지 작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미적분학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큐브를 본 상태에서 저 큐브의 전하가 움직일 때 저 큐브의 전하로 인해서 생기는 포텐셜, 스칼라 포텐셜이 얼마인가? 그걸 알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 phi 1,t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적분하기를 R12분의 로 가로 열고 2,t-c분의 R12 가로 닫고 dv2를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자, 저 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 큐브 모양, 즉 깍두기처럼 생긴 저 큐브 모양을 잘 잘라서 슬라이스마다 1번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임의의 슬라이스 저 델타 VI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델타 VI의 폭을 W로 하고 그 W는 굉장히 작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고 하면 저 적분항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아주 작은 슬라이스들의 총합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저 시그마를 우리가 활용해서 총합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그마 ri분의 로i 델타 vi가 되겠죠. 자, 여기서 ri는 1번, 즉 우리 관찰자에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슬라이스 델타 vi까지의 거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슬라이스에 해당하는 시간, 즉 ti는 t-c분의 ri가 될 것입니다. 자, 슬라이스까지 거리 ri는 내가 어떤 슬라이스를 보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ri가 a보다 훨씬 크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했었으니까 지금 하는 것처럼 저렇게 얇은 슬라이스를 생각해서 계산하는 것이 여러모로 용이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장에서 설명했던 그런 논리를 갖고 맨 왼쪽 슬라이스부터 맨 오른쪽 슬라이스까지 차례대로 생각해 가면서 1번 위치에서의 전위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이 큐브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쪽 1번 위치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V라는 속도로 날개로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슬라이스, 1번 슬라이스, 2번 슬라이스, 3번 슬라이스가 시간이 다 다른 때에 나한테 오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조금 있다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 델타 VI라는 어떤 슬라이스를 생각하면 그 델타 VI가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로i, 즉 부피 전화 밀도가 될 것이고 그 로i는 어떤 때의 로i냐면 ti라는 시간, 즉 t-c분의 ri라는 시간에서의 로i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각각이 다른 장소에 있겠죠. 좀 이해하기 쉽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 큐브가 1m/s, 1m/s의 속도로 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맨 왼쪽에 있는 슬라이스는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에 가장 과거 시간에 저 위치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고 맨 오른쪽 슬라이스는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좀 더 현재에 가까운 과거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아주 과거인 슬라이스는 더 왼쪽에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덜 과거였기 때문에 더 오른쪽에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보면 실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피는 우리가 초기에 상정했던 큐브의 부피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겠죠. 아, 이게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차근차근 설명해 가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애니메이션을 동원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저 그림에서 먼저 1번이라고 써있는 델타 V1을 생각하겠습니다. 델타 V1은 1번으로부터 거리가 R1이죠. 이 R1이 저 큐브의 슬라이스 중에서는 가장 긴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 델타 V1은 어떤 시간에서 생각할 거냐면 T1, 즉 T-C분의 R1이라는 시간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큐브가 움직이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사실은 R2가 R1보다 작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재에 가까운 과거죠. 조금 더 현재에 가까운 과거이기 때문에 큐브는 오른쪽으로 좀 움직인 상태일 겁니다. 그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델타 V2를 생각해 보면 바로 저기의 전하량은 로트 델타 V2가 될 것이고 시간은 T2, 즉 T-C분의 R2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T1보다는 현재에 가깝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볼륨, 즉 부피 슬라이스가 저 아래쪽 그림에 2번에 해당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죠.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큐브는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각각의 슬라이스를 더할 때 다른 시간에서 우리가 더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쭉 늘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1번부터 n개라고 했을 때 n번까지 가면 그럼 우리는 저 적분 공식에 들어가야 될 적분항을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그마 i는 1부터 대문자 n까지 ri분의 rho 델타 vi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큐브의 어떤 부피보다 지금 우리가 시간차를 두면서 생각했던 부피가 더 커짐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몇 가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슬라이스가 델타 vi라고 했죠. 그 델타 vi의 폭은 w라고 했습니다. 이 w 슬라이스의, 즉 폭 w를 갖고 있는 슬라이스의 면의 면적은 a제곱이기 때문에 부피는 wa제곱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피가 wa제곱이면 각 델타 vi 슬라이스에 들어가는 전하량은 wa제곱, 즉 부피에다가 부피 전하 밀도 로를 곱한 wa제곱 로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것은 1번 위치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제 관찰자로부터 저 전하 큐브까지의 거리가 전하 큐브의 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A보다 훨씬 크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의 평균 위치를 그냥 R이라고 하면, 그걸 R'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R'으로 우리가 모든 적분항에서 써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제가 있는 위치에서 전하까지 거리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시그마 i는 1부터 대문자 n까지 ri분의 rho 델타 vi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보면 그것은 i는 1부터 대문자 n까지 R'분의 rho wa제곱이 될 것이고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각각의 슬라이스가 같은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대문자 n 곱하기 R'분의 rho wa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그림을 잘 보시면 초기 슬라이스부터 대문자 n 슬라이스까지 우리가 쭉 간 거리를 b라고 하면 그 b는 다름 아닌 속도 v에다가 델타 t, 즉 1번부터 n번 슬라이스까지의 시간차 델타 t를 곱한 거에 큐브 크기 a를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대문자 n 곱하기 R'분의 rho wa제곱이 R'분의 rho a 세제곱 곱하기 a분의 b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 식은 다름 아닌 R'분의 q 곱하기 a분의 b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신 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저 중간식에서 갑자기 b가 튀어나오는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 한번 다시 보시면 b라는 것은 결국 n개의 슬라이스가 있었을 때 그 n개의 슬라이스의 폭의 합이다
근데 각 폭이 w니까 대문자 n에다가 w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중간식의 nw를 b로 치환할 수 있는 거죠. nw를 b로 치환하면 다름 아닌 r'분의 로 a제곱 b가 될 텐데 요거를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a분의 b를 끌어내기 위해서 a를 하나 더 곱한 게 돼서 r'분의 로 a 3승 곱하기 a분의 b가 되는 것이고, 로 a 3승은 아까 큐브가 a 길이로 돼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큐브 안에 있는 전하량 우리 생각해보면 q죠. 그래서 로 a 3승이 q로 치환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다 아까 우리가 깨달은 거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phi 1,t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적분하기를 r12분의 로 가로 열고 2,t-c분의 r12 가로 닫고 dv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까 우리가 깨달은 식을 넣어주면 이 식은 다름 아닌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 곱하기 a분의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b라는 것은 파노라마 사진에서 보면 자동차가 움직였을 때 쭉 자동차 길이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역시 큐브가 t1이라는 시간에서 tn 시간까지 움직였을 때 늘어져 보이는 그러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t1은 t-c분의 r1부터 tn은 t-c분의 rn까지의 시간 간격에서 움직인 거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델타 t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델타 t는 tn-t1이고 그것은 c분의 r1분의 r1-rn인데 r1에서 rn을 빼면 어떤 거리죠? 바로 b입니다. 그래서 저 식은 c분의 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b가 어떤 물리적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즉 델타 t, 저 시간차는 결국 c분의 b죠. c는 광속입니다. 그리고 b는 느려진 거리가 되겠죠. 자, 이 전하가 움직이는 속도가 v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하가 움직인 거리는 다름 아닌 v 델타 t가 될 것이고, 앞서서 델타 t가 c분의 b라고 했으니까 이 거리는 다름 아닌 c분의 vb가 될 겁니다. 자,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b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저 그림에서 우리는 b는 큐브 a 거리, 그러니까 폭 하나가 a였죠. a에다가 더하기 v 델타 t, 움직인 거리만큼 더한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 움직인 거리는 c분의 vb라고 했으니까 이 b는 a 더하기 c분의 vb가 될 것입니다. 자, 이걸 잘 정리하면 b는 다름 아닌 1 빼기 c분의 v 분의 a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요 식을 통해서 아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보정해야 했던 식과 비슷한 유형이 분모에 있구나 라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저기서 v라는 것은 현재 시간의 v가 아닌 지연된 시간, 즉 조금 과거의 시간에서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저 어떤 과거냐? 즉 t'이라는 과거인데 그 t'이라는 과거는 t-c분의 r'이라는 것이죠. 자, 이걸 종합해서 이제 생각해보면 phi 1,t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적분하기를 r12분의 로 가로 열고 2,t-c분의 r12 가로 닫고 dv2는 4파 입실론 제로 r' 분의 q 곱하기 a분의 b가 될 것이고, 아까 b를 저기다 넣어주면 이것은 4파 입실론 제로 r' 분의 q 대가로 1-c분의 v 대가로 닫고 지연된 시간이겠죠? 그 지연된 시간에서의 그 값 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식이 이와 같은 간단한 예를 통해서 증명이 됨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장을 다시 한번 좀 캡처해서 보면 그래서 phi 1,t는 4파 입실론 제로의 1 r12' 분의 q에다가 1-c분의 v sub r' 분의 1을 넣었어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식이 보정항을 설명하는 식인데 물리적 의미로 말하면 전하가 쓸어간 흔적, 즉 전하가 걸어간 궤적,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영어로는 sweeps over the charge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빗자루로 쓸어 담은 것처럼 표현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것은 전하가 관찰자 위치로 움직였을 때 그랬을 때 전위는 A분의 B만큼 증가한다. 자, A는 원래 전하의 크기였죠. B는 이게 움직이면서 생긴 크기죠. 그 B가 더 크죠. 그래서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전하가 나한테로 오는 속도 성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식은 잘 들여다보면 그 분모에 있는 V sub R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나한테 어떤 속도로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과 수직한 방향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유추해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 식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phi 1,t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대가로 r 마이너스 괄호 열고 c분의 v.r 가로 닫고 대가로 닫고 지연된 시간에서 라고 한정을 짓고 분의 1 이렇게 돼야 될 겁니다. 여기서 r은 그 전하로부터 내가 관찰하고 있는 그 지점 1까지 가는 위치 벡터가 될 것이고 phi는 바로 그 1번에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큰 가로 안에 있는 모든 물리적 양은 어떤 시간에서 우리가 측정하냐면 t', 즉 t-c분의 r'이라는 시간에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저 전하 분포가 저희는 큐브 모양의 굉장히 균일한 그런 모양을 생각했었는데 방금 우리가 했던 이러한 분석은 그러한 특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에서의 전하 분포를 갖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저 시간에 저 큐브의 사이즈인 A라는 물리량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사이즈에서도 유효하며 심지어 점전화가 되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유도했던 그 식은 사실 리나드와 비케트라는 과학자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발표했던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포텐셜을 우리는 리나드 비켈트 포텐셜이라고 하고 파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 1,t가 4파이 입실론 제로 큰 가로 열고 r-c분의 v.r 가로 닫고 그게 지연된 시간에서 분의 q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magnetic vector potential 즉 자기 벡터 포텐셜에 관련돼서는 a 1,t가 4파이 입실론 제로 c제곱 대가로 r-c분의 v.r 가로 닫고 지연된 시간에서 분의 qv라는 두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그 두 분의 과학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포텐셜은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전기장과 자기장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E는 마이너스 델 파이 마이너스 라운드 T분의 라운드 A 그리고 B는 델 크로스 A 연산을 시키면 궁극적으로 E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Q 대가로 R 프라임 제곱 분의 ER 서 프라임 플러스 C분의 R 프라임 곱하기 DT분의 D 가로 열고 R 프라임 제곱분의 E sub R 프라임 가로 닫고 더하기 C제곱분의 1 DT 제곱 D 제곱 E sub R 프라임 대가로 닫고 와 같은 식으로 나오고 자기장 B는 CB는 E sub R 프라임 크로스 2로 나타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